당연히 시작 가격은 3천만 원대 가능할 것이다. 이 포터 가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마도 많이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기아 타스만. 야, 이 디자인 보면 아주 괴상합니다. 조형적으로 봤을 때 뭐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호주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캥거루 범퍼, 요거 다니까 또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스노클을 붙여, 요것도 다른 모습이기도 하네요. 적재함 요런 형태가 있고 요런 형태도 있고 요렇게도 된다고 해요. 오호. 그리고 적재가 1톤까지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 포터 본 거야? 대단한데? 파레트도 2개 들어가겠네. 희한하죠?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건지, 게다가 가격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예, 오늘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스만 디자인 요번에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조회수가 말해주죠. 40만. 와, 요즘 들어서 이렇게까지 인기 많은 차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대박입니다. 저희가 영상도 조금 늦게 올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뭔가 디자인이 예뻐서라기보다는 못생겨서 더 쳐다보는 것 같아. 이게 전략이야? 어쨌든 지금 이 차가 못생긴 건 맞는데 어디선가 친숙한 느낌을 받게 되긴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런 느낌 나 알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뭔가가 떠오르는 느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떠오르시나요? 뭐였는지를 기억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타스만 보면 이런 차가 떠오릅니다. 50년대 트럭, 버스 이런 거. 이때 당시 자동차들 보면 그릴이 가운데 있어요. 램프는 가장자리로 벗어나 있습니다. 앞부분의 팬더는 앞바퀴 양쪽으로 팬더가 이렇게 딱 부풀어 있기도 해. 팬더가 부풀어져 있고 거기에 램프가 들어가는 거. 이게 옛날 자동차 디자인의 어떤 언어 같은 거였어요. 5, 60년대의 자동차 디자인 언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타스만하고 비교해보죠. 타스만은 앞에 그릴이 이렇게 있고 둥그렇고 그릴 위에 기아 엠블럼 있죠. 만버스도 여기 그릴 위에 만이라고 써있잖아. 양쪽 옆에 팬더 부러진 거 이거 보면은 이거 뭐 만버스랑 똑같잖아요. 이 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차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어. 우리 할아버지들이 재무시라고 하는 50년대 6년 트럭 혹시 아세요? 너 25이라며. 재무시 어떻게 알아? 난 잘 모르지, 젊으니까. 아무튼 그 재무시라고 얘기했던 이 6륜 트럭 요 앞에 보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 램프가 가장자리 끝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 가운데 엔진룸이고 여기는 램프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끝에 있었던 그 시절 디자인, 그런 느낌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빈티지 로봇 같은 거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네모지고 멍텅구리 같은 요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좀 멍한 느낌의 로봇,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진다 할까? 공격적으로 느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이 차는 가장 못생긴 차, 지금 현존하는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못생긴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런 느낌의 물건들이 많죠. 뭐 뷰티 컨테스트에 나가는 그런 매끈한 그런 섹시한 그런 라인이 아니고 기계장치 같은 것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전시장 같은 것도, 미술관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무슨 대림창고 같은 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후진 그 외관에다가 안쪽에 굉장히 세련된 것들을 집어넣는 거. 요즘 들어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꽤 있는데 인더스트리얼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공업적,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건을 그대로 디자인으로 삼는 거, 그런 것들을 하죠. 뭐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 제공하기도 하고, 끄트머리를 제대로 재단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 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천장 보면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험하죠. 원래는 요걸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 근데 덮지 않고 그냥 노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이라고 해요. 타스만은 딱 이것을 목표로 하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시된 차 보면요, 이게 초기 디자인입니다. 초기 전시된 컨셉트. 당연히 저는 차를 조금 미리 보는 편이에요. 이 차도 한 작년인가 봤는데 처음에 디자인을 보면서 와이씨 무슨 괴물 같은 게 다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다 라고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이 무광 은색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전략,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걸 살리기 위한, 이건 공장에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철판 같은 거 그냥 노출시킨 겁니다. 이 콘크리트를 그냥 보여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전시되어 있던 요 텐 베이지색, 요 색깔은 섞은 계란 같은 요 색깔은 초기 전략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원래는 굉장히 공업적인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이 소비자층이 정말 하드코어 느낌을 느끼게 하려고 했었을 텐데, 근데 그 느낌이 소비층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산업적인 물건이고 대부분 소비자들은 타지 말란 얘기냐? 라고 될 것 같아서 아마 마케팅 팀 입장에서는 최대한 착한 컬러를 전시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최대한 귀여운 컬러를 입히면 그럼 이 소비자층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유채색을 보여준 것 같은데, 타스만은 기본적인 컨셉트가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 컨셉트가 은색, 회색, 검정색 이런 무채색 계열을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무채색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멋지게 보일 걸로 느껴져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여기 무광 은색이 여기 전시는 됐지만 실제로 무광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는 유광이다. 그런 것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베드 부분에 여러 가지를 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적재함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간이 적재함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차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바뀌고 나면 이 차는 뭔가 어떤 베어본 같은 그냥 플랫폼에 불과하고 요걸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요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재평가되는 계기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캐노피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래쪽에 슬라이딩이 있고 위쪽에 적재함을 하나 추가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추가로 두 가지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슬라이딩 커버만 있는 것도 제공이 될 겁니다. 저는 요게 전동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마도 전동은 요번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쪽에다가 캐비넷을 하나 더 넣었을 때 요때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야 디자인 재평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전면부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전면부 그릴이 특히 그릴이 뭐 저렇게 작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그릴 자체도 작을 뿐더러 또 이상한 점은 그 그릴 안쪽이 좀 엉성하죠. 좀 뭔가 그릴을 꾸민 것 같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대충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그릴이 검정색으로 그냥 꽉 찬 거지만 여기 나머지는 무광으로 하고 가운데 세로 기둥만 유광 검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롬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둥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고급지고 세련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딩 부분이 너무 검정인데 목업에서 보면 이 클래딩 부분을 색깔을 새롭게 입혔거든요. 이 목업에서 나온 이 부분을 스패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거 스패터링으로 이렇게 페인팅을 좀 뿌려놓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 또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과감하게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뭔가 좀 화려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타스만이 나오자마자 해외에서도 난리입니다. 일단 미국에 팔지도 않는데 미국에서도 뭐 난리예요. 모터원에 올라왔는데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댓글과 나쁜 댓글이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못생겼다.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 라면서 야 그러면 픽업 트럭을 네 가방하고 깔맞춤 하겠다는 거야? 뭐 예쁜 픽업 트럭을 원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픽업 트럭은 남자답고 일 잘하면 되지 귀여울 필요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요즘 들어 다른 트럭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서로 앞에 엠블럼만 떼면 어떤 트럭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차는 완전히 독창적이어서 그게 마음에 든다 라는 사람도 있네요.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만날 수 없는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관세가 아니고 치킨 텍스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외부에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실내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이걸 볼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장점이 다른 모델들을 전혀 베끼지 않았다라는 거고, 단점은 좀 베끼지 그랬어. 지금 베끼지 그랬어 라는 얘기도 있네요. 태어나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못생긴 디자인이다. 완전히 실패작이다.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아서 참 현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런데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정말 못생겼다. 그래서 마음에 드네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못생겨서 오히려 사랑스러운 자동차.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뒤쪽을 기울여서 짐도 싣기 어렵게 만들고 레벨링 패키지도 팔아야 되는데 기아가 트럭 장사를 할 줄 모르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럭들, 포드 F150, 실버라도, 콜로라도 할 거 없이 이 트럭들을 보면 옆에서 한번 보세요. 옆에서 보면 뒤가 이렇습니다. 휠하우스가 이렇게 비어. 뒤가 더 높아. 왜 이럴까요? 짐을 실으면 그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뒤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뒤가 높으니까 짐을 넣을 때도 높이 올려야 돼. 되게 힘듭니다. 가벼운 짐 놓으면 이게 기울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자꾸만 굴러가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자꾸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제일 나쁜 점은 휠하우스 부분이 텅 비어 보여. 여기 이렇게 비어 있어. 어벙벙해 보여.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조사는 레벨링 키트라고 해서 평평하게 튜닝해주는 그거를 또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아는 안 하고 이렇게 애초부터 평평하게 주니까 그거 장사할 줄 모르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회사들도 요 뒷부분을 올린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건 아닐 텐데 거기다 올려야만 거기다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완전히 평평해지고 뒷부분이 눌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뒷부분을 올렸을 텐데 이거를 올리지 않고도 700kg, 많게는 1톤까지도 실을 수 있는 배드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도 살짝은 들긴 하네요. 네, 뭐 일단 뒷부분은 재밌죠. 이렇게 디자인 된다고 하니까. 특히 호주를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호주는 뒷부분 이렇게 오픈 배드로 길게 뽑는 형태가 있어요. 경량 배드인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포터, 봉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페이로드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5인승 더블캡 같은 경우에 뒤쪽에 페이로드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700kg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호주에서 판매될 때 1톤이라고 해요. 1톤의 페이로드가 생긴다? 이상하죠.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호주만을 위해서 더 좋은 서스펜션을 넣어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 나라별로 이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호주는 이 뒷부분이 비록 캡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도 짐을 실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짐을 넣는 것까지 포함해서 페이로드를 쳐줍니다. 뒤쪽에 커버가 있는 화물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합쳐서 1톤이다 라고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아마 싱글캡이 나오게 되면 싱글캡 뒤로는 1톤이 확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포터 본고보다 낫잖아. 물론 더 비싸겠지만 휠도 지금 보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깡통휠, 철판 찍어서 만드는 이 깡통휠이죠. 주철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판 휠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먼저 봤을 때도 기아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철휠이 타스만에는 제일 잘 어울려. 제일 예뻐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장에서 막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인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정말 공장에서 사용될 것 같은 그런 휠을 넣어주는 게 너무 잘 어울리고 알로이 휠을 만들 때도 사실 이걸 좀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렇게 뽕뽕뽕뽕 찍어줬는데 실제로는 알루미늄 휠이야.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알로이 휠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나름대로 괜찮긴 합니다만 저는 이 철제 휠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부분을 보면 캥거루 범퍼 이것도 딱입니다. 아니 이게 호주차가 진짜 예쁘네. 캥거루 범퍼라는 게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원래는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캥거루 범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캥거루 범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애초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호주를 가보시면 이 호주에는 아웃백이라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이 시티를 벗어나면 아웃백이라고 해요. 사람들 안 사는 곳. 사람들 안 사는 곳이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지만 이 호주에서는 그냥 대부분이 사람이 안 사는 곳이야. 여길 지나가려면 사람이 안 사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캥거루들이 이렇게 뛰어와. 그러니까 호주에서 시승 행사가 있으면 시승하기 전에 호주의 그 담당자들이 캥거루가 분명히 있을 거다. 캥거루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줄이지 말고 그냥 들이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규칙이야. 거기서는 무조건 캥거루가 있을 때 서면 안 돼. 서면 내가 받칠 수 있어요. 만약에 들이받으려고 가면 캥거루는 굉장히 똑똑해서 차를 뛰어넘는다고 해요. 차를 뛰어넘는데 만약에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 얘 점프해서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받는 거야. 속도가 안 맞아서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캥거루가 나타나면 그냥 박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캥거루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캥거루를 쳤을 때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 같은 걸 손상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호주에서 헤드램프가 손상됐다. 그러면 고립돼 버립니다. 가로등이 아예 없잖아. 아예 달빛에 기대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손상된다는 것 자체가 생존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캥거루를 쳤을 때 자동차 앞부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그릴과 헤드램프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캥거루 범퍼예요. 그릴 쪽으로 캥거루가 부딪히면 라디에이터가 터집니다. 라디에이터가 터지면 차는 더 이상 주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고립돼 버려. 호주에서 고립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캥거루 범퍼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차도 캥거루 범퍼 옵션이 당연히 있습니다. 캥거루 범퍼를 달았을 때 이렇게 된다.
보통 기존의 캥거루 범퍼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됩니다. 그릴만 간신히 막던가 요 정도예요. 왜냐면 헤드램프 부분을 막기가 애매한 게 헤드램프가 길잖아. 헤드램프 길고 만약에 일자 램프 같은 거 켜져 있어 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캥거루 범퍼로 다 가려지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캥거루 범퍼는 헤드램프하고 간섭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보면 타스만은 앞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에 캥거루 범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딱 맞춰져 있는 거지. 그릴의 공기 흐름도 문제가 없고 램프 조사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고려가 돼 있다. 그릴과 램프 사이에 공간이 있던 거, 램프가 밖으로 벗어나 있는 거,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른 차들 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랜드 크루저 캥거루 범퍼 이런 식이고 뭐 갤로퍼 캥거루 범퍼 이런 식이었어요. 뭐 또 뭐 있을까? 캥거루 범퍼가 있는 차들은 다 대체로 뭔가 좀 어색해.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캥거루 범퍼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램프를 가려서는 안 되니까. 근데 지금 타스만은 램프도 다 보호하고 램프의 조도도 전혀 문제없이 잘 하고 게다가 심지어는 측면에서 오는 바위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장애물로부터도 램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고 아니 이걸 달아야지 완성품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이 차는 안개등이 범퍼에 있어요. 근데 캥거루 범퍼를 순정으로 달게 되면 이 안개등이 캥거루 범퍼에 붙어서 나온다. 호주에서는 아마 이거 거의 100% 달지 않을까. 야, 요게 되네. 요게 되고 이 자동차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덧붙이고 빼고 형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완성차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막 바꾸고 뭘 붙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었어요. 애프터마켓에서 할 수는 있었지. 제조사는 그걸 못하는 거였습니다. 타스만은 기본적으로 차를 도구로 쓰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오 요런 느낌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지나. 이게 바로 기아가 최근에 추진하는 PBV 사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urpose Built Vehicle,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농부가 여기다가 짐을 실는 거잖아요. 건초 더미를 농부가 실는 경우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뭐 사냥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필요하겠죠. 뭐 등등등을 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런 다양한 적재함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이걸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기아는 요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PBV는 PBV인데 플랫폼 비욘드 비클이라고 얘기해요. 기아가 렉카차도 아, 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뒤를 레카차로 만들어 줄 것이다. 레카 사장님이 정말 좋아할 디자인이죠. 지금 여기다가 뒤에 레카차 딱 붙이게 되면 오우 야 이렇게 나오겠네. 적재함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밋밋한데요. 여기 몇 가지의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철제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얹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루프톱에도 마운트를 붙여서 여기다 더 무거운 물건도 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올라가서 루프탑 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 이런 것도 제공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노클도 제공되고 있는데 스노클이 저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 팬더를 탈거하고 여기에 스노클이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팬더를 탈거하지 않고 스노클을 붙이는 형태로 제작이 됐네요. 뒤쪽에 셔터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토잉 고리를 별도로 이렇게 장착한 걸 보여주네요. 모두 다 사륜구동으로만 나오고 그리고 터레인 X-트랙 모드, 그라운드 뷰 모니터, 레더 프레임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다리 플랫폼이라고 해서 더 많은 짐을 싣거나 험로를 갈 때 이 비틀림이 훨씬 더 억제될 수 있는 그런 내구성 높은 그런 프레임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승차감이 나빠집니다. 물론 이 차는 사륜구동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륜구동 세단이라든지 사륜구동 SUV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는 사륜구동이 본격적인 사륜구동이에요. 실내에 보시면 EH, 4H, 4L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걸 파트타임 사륜구동이라고 하는데 사륜구동을 한번 넣으면 그럼 차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사륜 로기어를 갖고 있는 것도 아주 제대로 된 사륜 구동이다. 제대로 된 오프로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나온 거 말고도 세 가지 적재함을 더 추가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적재함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셔터가 있고 그 윗부분에 이렇게 가로바가 있네요. 이 가로바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여기서 텐트도 칠 수 있겠죠. 이렇게 좁은데 텐트 어떻게 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이 루프탑 같은 거는 요 영역만 치는 게 아니고 여기 펼쳐져요. 펼쳐져서 더 넓은 영역에 텐트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일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텐트도 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래쪽에 짐 넣고 스키나 자전거 같은 거 렉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스키나 자전거를 위에다 싣고도 아래쪽에 짐칸을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쪽은 슬라이딩 커버를 넣고 그 위에다가 적재함을 반짜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짜리를 넣으면 아래쪽엔 슬라이딩 커버로 기다란 물건들, 이렇게 짐을, 무거운 짐들을 많이 넣을 수 있고, 위쪽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보안이 필요한 거, 귀한 물건들 위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차에 정말 많은 것들을 실을 수 있겠는데요. 골프백 4개 넣어놓고 밑에 스키 4세트 넣어놓고 골프랑 스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지. 밑에는 서핑보드 같은 거 싣고 위에는 스노클이라든지 래시가드라든지 이런 것들 위에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낚시를 할 때 낚싯대 같이 귀한 것들은 위에다 넣고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 같은 건 밑에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위에 이거 열 때는 옆부분이 뚜껑이 위로 열려서 거기에 짐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 밖에서 이렇게 선체로 물건을 넣고 뺄 수 있는 거지. 트렁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트렁크는 이렇게 숙여갖고 뭘 집어넣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꼿꼿이 서서 물건을 넣고 빼니까, 눈높이에서 넣고 빼니까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어세스할 수 있고, 저희가 카메라라든지 드론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이블이 필요해요. 테이블에다 뭘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딱 열었을 때 거기가 테이블로 사용되니까 짐을 다 빼지 않고 일부는 놓고 일부는 꺼내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촬영차로?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막 솟구치잖아요.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새로운 것들도 해볼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계속 솟아납니다. 좋은데? 아마 타스만을 보면서 애프터마켓 회사들이 굉장히 군침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기다 뒤에다가 저걸 설치하면 저거 떼돈 벌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기아가 스스로 해버리니까 특장업체 입장에서는 좀 김 빠지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가 직접 했을 때 이 시너지, 완성도, 그리고 차체와 통합되어 있는 그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요거 지금 보면 특장차 업체가 하면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서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운전석에서 락을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측면 도어까지 같이 잠기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잠기고, 요거 열려 있으면 열렸다고 아마 모니터에 나타나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요게 특장업체에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그냥 일반적인 캐노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넥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뒤쪽을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여기를 마치 SUV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도 디자인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것들은 아예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SUV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건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아는 지난번에 PB5라든지 이런 차들을 공개하면서 CES에서 이런 식으로 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공장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까지는 자동차 뒤쪽에 뭔가 바꾼다면 특장차 업체로 갔어요. 그래서 특장차 업체에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PBV 사업을 하게 되면 이 PBV에서는 뒷부분을 이 공장 라인 한 부분에서 새롭게 장착하고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 공장의 라인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가 말하는 PBV가 기존까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뭔가 특별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타스만을 시작으로 해서 완전히 PBV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PB5도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앞서서 여기서 이것저것을 붙여보고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노하우를 쌓는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생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뒷부분에 저렇게 되면 인정이지. 이거 하드톱도 아니고 뭐지? 반 하드톱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반 하드톱 넣고서 5천만 원이면 내가 인정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런가? 이 차가 5천만 원일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7,000분이 응답해 주셨고요. 4천만 원대라고 답해 주신 분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작 가격 얘기예요. 5천만 원대라는 분이 22%, 6천만 원이 넘는다 1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4천, 5천, 6천에서 시작한다는 분이 무려 7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대다수가 4천만 원이 넘는다, 시작 가격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굉장히 비싼 차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봤을까? 아무래도 디자인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급차를 볼 때 뭘 봅니까? 차가 조금
못생겨야 돼. 차가 그냥 무난하면 안 됩니다. 7 시리즈 같은 거 보세요. 롤스로이스 보세요. 뭐 이런 것들 못생겼잖아. 못생겼잖아요. 롤스로이스 팬텀 이게 예쁜가?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괴상해요. 그리고 차에 뭐가 붙어 있어. 뭔가 덕지덕지 막 크게 뭔가 큼직큼직한 뭐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흉하다라고 보기도 하면서 야 이건 뭐 되게 비싼 차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당연히 못생겼지만 당연히 비싼 차로 인식되게끔 자동차 디자인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온갖 플라스틱 덩어리가 덧붙여져 있는데 근데 아마도 기존의 자동차 생각하던 분들은 이 뭐가 붙어 있으니까 더 비싼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붙어 있는 거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비싼 차들에서 봤던 요소들이니까 이거는 비싼 건가? 라고 생각되는 거죠. 게다가 크기도 보세요. 크기도 지금까지 봤던 어떤 차보다 큽니다. 모든 기아차 중에 가장 커요. 높이도 가장 크고 길이도 가장 크고 폭은 조금 작지. 아무튼 가장 큰 차입니다. 게다가 지금 뒤에 캐노피 실었을 때 이 캐노피가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걸 딱 얹었을 때 훨씬 비싼 차로 느껴져. 이건 5천만 원 당연히 넘겠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왜냐면 모하비가 지금 디젤 V6를 넣은 고급 SUV로 포지셔닝 했잖아요. 모하비가 5천만 원입니다. 모하비가 5천만 원이에요. 타스마는 그럼 엔진이 뭐가 들어가나? 가솔린 2.5리터 터보 들어가죠. 디젤 V6를 빼고 가솔린 2.5 터보를 넣으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한 5, 600만 원 빼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화물차입니다. 그러니까 개소세 안 내죠. 교육세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0만 원 정도가 그냥 빠져요. 아예 모하비하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솔린 4기통 넣고 그리고 트럭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기본 800만 원이 싸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모하비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모하비 보면 여기 엄청 화려하죠. 돈을 막 쳐 바른 느낌이 여기 있어요. 테일램프도 한번 보세요. 돈 발랐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타스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대단할 게 없어. 왜냐? 사업용 자동차로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싸게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가격이 더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시작 가격은 3천만 원대 가능할 것이다. 그냥 희망사항이 그렇다고요. 희망사항이 3,999만 원 하면 3천만 원 아닙니까? 사실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최종 가격이 정해졌는데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최종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반응이 뭐지? 올려도 되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왜냐면 워낙 비쌀 것 같다고들 하기 때문에. 아니 다 5천만 원일 거라고 하는데 내가 왜 3천만 원에 파냐? 4천만 원 초반에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 계획대로 앞쪽에 3장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터 본거 LPG로 바뀌면서 가격도 좀 오르면서 가격이 2천만 원대가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옵션 조금 붙이게 되면 한 2,500 할 텐데 그러면 거기다가 한 돈 1천만 원 더 내서 타스만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화물차 운전자들도 안전해지고 싱글캡 기준으로 해서 이 포터 가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마도 많이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물론 시작 가격입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해야 되나? 끝은 5천만 원 훌쩍 넘을 것이다 뭐 이러시나? 아무튼 뭐 끝은 당연히 비싸겠지만 이 시작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PBV라는 사업이 그렇죠. 사실 PBV가 기아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PBV라는 건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드릴게요 요겁니까? 그러니까 기아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게 사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서 이 차를 저렴하게 팔고 이 PBV를 통해서 이 베이스 모델의 부가가치를 확 높여서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타스만 외관 간단하게 보셨고요. 실내도 보셨죠. 실내도 나름대로 뭐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외관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고 이 외관에서 봤던 그 충격적 괴상함을 이 실내에서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관에서 이 디자인을 정말 엉망으로 한 것과 애초에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외관을 봤을 때 이 아래쪽에 캐릭터 라인을 한번 보세요. 캐릭터 라인이 이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캐릭터 라인이다. 위쪽으로도 캐릭터 라인이 있습니다. 윈도우 주변으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또 잡아줬어요. 뒤쪽으로도 이 뒤쪽 베드로 가는 요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들여서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파놨어요. 요것도 공들였다. 이 디테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디자인을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디자인들이죠.
뭐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거, 오, 이 차 새로 나왔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단한 지점이지만 이렇게 큰 차를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 요거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실내 공간이 크게 나온 것은 아니어서 그게 불만이다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베드, 그러니까 트렁크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놓고 보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넓은 거예요. 이런 걸 달고 다니면 생각의 이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SUV나 세단 같은 거 탈 때 어떻습니까? 보통 자전거, 유모차 실을 때 저는 스토키인데요, 저는 뭐 무슨 뭔데요, 이거 실리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스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거를 10개 실을 수 있나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죠. 혹시 20개 들어갑니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지. 골프백 4개 들어가나요? 이러잖아요. 여기는 골프백 4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로로 세운다고 생각해봐. 40개 들어가지. 자전거 바퀴 떼고 넣나요? 아니요, 자전거 그냥 넣으면 돼요. 자전거 위에다가 여러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아니라 아니 오토바이 한번 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기존까지 자동차들은 뭐 세단이나 SUV나 이렇게 바꿨을 때 삶의 방식이 바뀌진 않아. 근데 픽업을 사게 되면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 뒤에 루프탑 텐트를 칠까? 레저를 해야 되겠네? 캠핑 해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가 된다는 겁니다. 차를 삼으로 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픽업 트럭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자동차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차는 유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전통적인 경쟁자가 있죠. KGM 렉스턴 스포츠칸, 이 차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될 텐데, 뭐 KGM 입장에서는 지금 기아 타스만이 나왔다고 해서 화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야, 차 저거 뭐냐, 저거 쓰레기 같은 차를 뭐 굳이 만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굳이 이게 서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픽업 트럭 시장이 제로섬 시장이라고 보이지 않고 지금 픽업 트럭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 요게 픽업 시장이 훨씬 넓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KGM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시장을 만드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픽업 트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픽업 트럭이 캠핑에도 좋고 다양한 환경에도 너무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걸 잘만 홍보하면은 정말 픽업 시장은 빵 터질 수 있는 분야인데, KGM은 이걸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걸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아 타스만 출시를 통해서 이 두 회사가 합심해서 이 픽업 트럭의 부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가 나오면 좋다고? 전기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전기차 시기상조라니까. 그래도 가솔린은 조금 그렇지 않아. 넥스턴은 디젤 있으니까, 이거 가솔린 실으신 분들은 넥스턴 스포츠칸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